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농심입니다. 일단 오늘도 증시가 매우 안 좋았어요. 신저점을 갱신하면서 추가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은 신저점을 갱신하지 않았지만 2%대 하락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런 농심이라던가 CJ제일당, 삼양식품 이런 식품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꽤나 주가가 하락한 것은 맞지만 오늘은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지금의 이 주가 흐름이 꽤나 좀 중요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물량의 증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농심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불과 작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점유율이 5%가량 증가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탑3에서 탑2까지 올라왔고요. 탑1가는 이제 3% 정도, 3%, 2% 정도밖에 점유율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속도라면 사실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북미에서 라면 점유율 1위를 이제 일본 기업들이 아닌 농심이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의 상승이죠. 제품 가격을 인상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라면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 가격 상승에 혹은 가격 인상이 좀 차질이 빚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차질이 혹은 압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면의 가격보다 약간 2배 이상, 2배 이상을 받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꽤나 좀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물론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물류비라던가 각각의 곳곳에 이제 적시되어 있는 인건비 혹은 판매 관리비, 마케팅비, 홍보비 이런 것들을 더했을 때에는 2배를 받고 팔아도 남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의구심이 들 수는 있지만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2개 라인이 증설이 되면서 공장이 더 추가로 돌아가죠. 이로써 이제 미국에서만 10억 개 이상, 대략 한 11억 개 정도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농심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꽤나 강력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별로 그렇게 중국 매출에 대한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대중국 수출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 약간 아무리 높게 쳐줘도 한 10%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5% 정도, 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판매가 전면 스톱된다고 하더라도 농심의 실적에 주는 타격은 사실상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농심이라던가 CJ제일당,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지켜보고 있는 기업들인 건 맞아요. 물론 현재는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은 꽤나 좀 중요한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드리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분석해드린 글이죠. K푸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쩌면 한류의 최대 수혜 산업은 K푸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리지 않고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한 간편식들을 먹어보고 있지만 스테디셀러든 신제품이든 한국 식품이 가장 맛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가정 간편식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가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매했어요. 해외 직구까지 하면서 거의 모든 제품들을 진짜 다 먹어봤습니다. 네, 2년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지금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먹어보고 있는데 한국 식품들이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특히 이제 맛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뭐 일본이라던가 유럽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 제품들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 아마 그럼에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았고 그 당시에 CJ제일당 우선주에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대략 한 3배 정도? 3배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켜보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투자자로서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심 CJ제일당 삼양식품 탑픽입니다. 원래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투자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자, 6월 7일에 제가 6월에만 대략 한
7번 정도? 네. 농심만 7번 정도의 분석을 해드렸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음식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흐름이며 부이든 빈이든 어느 한 섹터를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진출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비용과 제품 가격의 괴리가 커지면서 실적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농심 CJ제일제당 탑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 사실 뭐 명품 소비재다 아니면 가성비 제품에서 뭐 다이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마트 이런 것들을 좀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하는 정보들도 좀 접해봤는데 저는 물론 이 명품 소비재들은 인정을 해요. 저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좋은 마음 기쁨 덕에 살려는 방에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은 이 빈 쪽에 대해서도 수혜가 있을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이마트라던가 대형마트 아니면 뭐 다이소 같은 유통 체인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 좀 저가 제품, 저가의 이제 아무리 가난해지고 아무리 내 수입이 끊기고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러더라도 결국 먹을 것들은 소비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혹은 뭐 저가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저가 제품이 라면 제품이라던가 가정 간편식 이쪽에 대한 수혜는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 뭐 K푸드 이런 마케팅 쪽뿐만이 아니라 사실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경기 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서 저는 이쪽도 반드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화 현상에서도 저는 라면 제품들, 가정 간편식 제품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월 13일에 적어드린 글이고요. 식품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는 지금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 3월에 CJ제일제당 우선주에 집중 투자를 했던 만큼 시중에 구할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은 모조리 먹어봤고 지금도 신제품이나 새로운 해외 제품이 수입되면 먹어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국 가정 간편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제품을 제외하면 상대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동남아, 남미에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농심 같은 경우는 이번 미국 공장에서 증설을 하면서 사실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 넘는 멕시코 시장도 타겟을 하고 있어요. 이미 회사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한국 라면에 저는 굉장히 잘 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인들은 매운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 위생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을 보더라도 제가 이런 농심의 남미 진출을 보면서 남미의 그런 제품들도 먹어보고 있는데 상대가 안 돼요. 농심 제품들 혹은 한국의 제품들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맛있게 맵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시장 확대로 수요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 속도와 폭을 위주로 살펴봐야 되는 섹터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6월 16일에도 분석해드렸습니다. K푸드는 역대급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량 증가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률과 곡물가를 위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인상된 와중에 곡물가가 하락 반전할 경우 절호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투자 기회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곡물 가격이 꽤나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죠.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심, 상향식품, CJ제일당 탑픽입니다. 물론 역대급 기후 변화라던가 혹은 기후 위기가 와서 다시금 농산물에 대한 그런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면서 농산물 가격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분명히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좀 보일 경우에는 뭐 수익 실현하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식은 아이처럼 직관적이고 물처럼 유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주식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손실을 전혀 보지 않죠.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큰 손실은커녕 작은 손실도 잘 보지 않고요. 코로나 때에도 저는 계좌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제 좋은 만큼 멤버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계좌 공개를 2주에서 3주마다 빼먹지 않고 해드리고 있고 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계좌 손실을 본 적이 없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증시가 30% 이상, 40% 하락할 때에도 저는 계좌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양극화 현상은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상류층이 함께하는 혁명 혹은 대대적인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약 8년 후에는 가장 거대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위기이자 기회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때마침 관련 핵심 기업들의 주가도 증시 하락에 맞춰서 시가총액이 착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페르노니카, 에르메스, LVMH, 탑백으로 봅니다. 물론 저는 이 기업들이 현재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는 GTT, 바이알에 투자함으로써 그냥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명품 쪽뿐만이 아니라 저가형 핵심 기업들도 슬슬 관심 가질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가질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쪽은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식음료를 핵심으로 봅니다. CJ제일제당, 농심, 상향식품, 탑픽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중요한 시그널이 슬슬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6월 22일에 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식품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와중에 해외 수요가 겹쳐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물량을 가격 인상이 훨씬 용이하기에 해외 기업들의 경우 핵심 기업들의 경우 추후에 역대급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짝 실적이 아닌 구조적인 실적 성장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은 건 곡물가 안정으로 봅니다. 곡물가가 현실적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슬슬 주목할 때가 된 듯합니다. 6월 17일에도 말씀드렸죠. 제품 가격 인상과 원재료 가격 하락만 보면 될 듯합니다. 시장 확대 및 판매량 증가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심, CJ제일당, 삼양식품, 탑픽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이 저항라인을 있는 그대로 돌파를 하면서도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좀 분명히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초창기 영상 초반기에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농심이라는 브랜드의 그런 기지개가 사실 펴지다가 말면 어떠냐, 켜지다가 말게 될 경우에는 농심의 성장성도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한국의 라면 브랜드는 어마어마한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것은 맞아요.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혹은 기존의 다른 국가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라고 하죠. 마케팅, 홍보비로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유통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도 많이 들겠죠. 그런데 한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K 문화, K 컬처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이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독보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 뭐 대만, 홍콩, 일본, 예, 동남아, 한국의 상대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 커머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OTT라던가 SNS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 서양이라던가 혹은 뭐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동양의 그런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한국 브랜드, 한국의 문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한국 브랜드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이제 마케팅 발로, 브랜드 발로만 큰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맛이 워낙에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저는 그대로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제 비용이 다시금 점차 하락하는 와중에 물량, Q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도 해외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면 갈수록 이쪽에 대한 트리거가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올해 2분기죠. 4월, 5월, 6월에 역대급 원재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원재료 비용 상승이라고 하죠. 비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팜유라던가 소맥이라던가 포장지, 물류비, 인건비 모든 것들이 다 상승했어요. 그에 반해서 제품 가격 인상이 국내에서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2분기 실적이 잘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올해 2분기 실적이 잘 안 나올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간다면 이미 시장은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겠죠. 2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시장은 십중팔구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의 주가를 유지가 된다면 시장이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저점에 비중을 이제 실을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결국 이 수출 물량이 라면 매출에서 50% 이상을 이제 뛰어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외 판매가 국내 그런 판매보다 더 높아지면서 사실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저는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 특히 OPM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률보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크다는 것도 저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 4%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 OPM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 공장, 해외 현지 생산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영업이익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 그러니까 이제 패권 전쟁, 미중 패권 전쟁이 심하다면서 중국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면 어떻느냐, 어떻겠느냐 이런 좀 불안감이 될 수 있겠지만 농심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크지가 않아요. 5%에서 1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쏟아부는 인건비라던가 유통 마케팅비라던가 공장 시설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그렇게 영업이익에 딱히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이제 제2공장이 나타나는 것 증설이 되고 이제 양산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도요 수산이 1등이죠. 그런데 농심이 도요 수산과의 점유율을 3% 정도의 격차로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이제 미국에서 북미에서의 그 1등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북미에서 유행을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유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K컬처, K문화, 대한민국의 그런 엔터 산업의 힘을 등에 업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심에 대한 분석이었고 그런 비용 상승에 따른 리스크라던가 중국 매출에 따른 리스크 2분기 실적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